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공략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개도죠. 전개도 이제 문제 유형하고 시간 뭐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유형도 한 요 두세 가지 유형 정도, 여기 두 가지 유형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유형 역시 마찬가지 뭐 2019년도 하반기에도 다 출제됐다. 항상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전개도 유형은 세부 유형의 변동 없이 이전에 출제됐던 유형이 거의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을 하면 그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았죠. 지난번에 연습을 한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것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전개도 문제 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을 연습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 문제들은 시간을 줄이는 용도로 써야 됩니다. 당연히 정답률은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 인접하는 세 면의 각 전개도 어떠한 면에 위치하는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개도에 인접한 면을 활용하는 방법, 뭐 제가 지난 시간 말한 굴리기, 넘기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을 잡을 때에는 대칭해도 똑같은 그런 유형보다 혹은 회전해도 똑같은 그런 그림보다는 약간 그 회전했을 때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이게 회전됐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좋겠죠. 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를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첫 번째, 동그라미 자체가 회전해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니까. 이 화살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도 180도 회전하면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기준이 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별 같은 경우도 이게 회전되면 회전된 걸 인식할 수는 있지만 약간은 좀 번거롭죠. 그죠? 하기 때문에 하트나 세모나 스페이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하트하고 세모하고 스페이드가 위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하트나 세모의 방향을 볼 때 이게 지금 이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전개도다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할 수 있고, 하트가 이런 건 이제 볼 때 하트의 오른쪽에 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형이 찌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은 웬만하면 문제 풀 때 안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뒤집어지면 오른쪽이 왼쪽이 되고 위가 아래가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계로 얘기하는 게 좋고, 그래서 뭐 삼각형이 찌른다, 스페이드가 찌른다, 하트가 스페이드를 깔고 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좀 더 편합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다른가 이런 걸 보는 건데, 화살표가 찌르는 게 어느 부분인가, 하트의 둥그런 부분이다, 화살표가 찌르는 게 삼각형 부분이다, 그러면 안 맞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에 약간의 그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엄청난 시간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뭔가 관계로 보는 것은 하기 때문에 관계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좀 보죠. 첫 번째 문제 유형 이런 겁니다. 전개도가 먼저 나오고 밑에 입체도형이 5개가 나와요.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된 입체도형 찾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걸 접어가지고 상상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 입체도형이 과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빨리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얘를 보면 예를 들어 1번을 기준으로 본다면 1번은 3개의 면이 나와 있잖아요. 3면이 나와 있는데 이 3면의 관계를 보되 이거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돼 있는 화살표,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왼쪽을 찌르는 별표, 그 다음에 여기 2개의 사각형, 이런 관계다라고 하고 이 관계를 여기서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복잡해진다고요. 왜냐하면 3면의 관계가 다 맞다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한 번 보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요 관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 화살표 이렇게 찌르는 이 관계 하나, 그 다음에 이 관계 이렇게 생겼고 별이 이제 아래쪽을 찌르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이 관계 하나, 이 2개의 관계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관계 화살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별이 자신을 찌르고 있죠. 이렇게 되는 요 관계 하나, 이 3개의 관계를 놓고 이 3개의 관계를 바로바로 찾아가다가 하나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선택지가 5개니까 한 선택지당 3번을 봐야 되니까 15번을 봐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입체 도형이 어느 두 개를 찍었다고 예를 들어 이거하고 이거를 제가 선택했다고 쳐요. 여기서 이 관계를 찾겠다. 이 관계를 찾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선택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맞고 이게 맞다는 거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이건 보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 이 두 개가 맞으면 자연히 이건 맞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 여기서 이 관계가 맞고 이 관계가 맞으면 이 관계는 자연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여러분께서 보기 편한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여러분께 선택하기 나름인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 모양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얘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이런 거나 이런 것과의 관계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랑 이거는 서로 다른 어떤 그림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일자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화살표가 아래쪽을 찌르죠. 일자에 아래쪽을 찌르는 셈이니까 아래쪽을 찌르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화살표는 1의 배, 그러니까 배, 등이라고 하면 배 쪽을 찌르고 있고 얘는 등 쪽을 찌르고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도형이에요. 근데 이거랑 이거는 회전하면 같은 도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준이 별로 안 되는 게 좋고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나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일자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배 쪽을 찌르잖아요. 이쪽 배하고 등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이 아니라. 그럼 이 그림과 이 그림 혹은 이 그림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 이거랑 해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일자가 이렇게 될 테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그럼 이게 둥그런 부분에 네모난 게 닿아 있으니까 이 네모난 게 닿아 있으니까 이 관계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랑 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더 굴리면 그래서 일자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배 쪽으로 찌르는 이런 화살표가 그려지면서 얘하고의 관계는 서로 맞는 관계가 돼요. 이것도 180도 회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랑 맞는지가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화살표를 찌르는데 이 사각형 쪽을 화살표를 찌르는데 빈 쪽을 찌르는 게 아니라 사각형이 있는 쪽을 찌른다. 여기도 보니까 찌르는데 빈 쪽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각형이 있는 쪽을 찌른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됐고 그 다음에 이 관계 같은 경우에도 별이 이쪽을 찌르고 있는데 그죠? 이거를 여기다 위치시켜 보면 일자가 도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는 별 쪽으로 가 있고 그 별 자체는 이 화살표 있는 쪽을 찌르고 이렇게요. 화살표가 별 쪽으로 가 있고 별은 이 화살표를 찌르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맞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건 볼 필요 없이 이건 무조건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선택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걸 기준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림을 그리지 말고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도 화살표를 밑쪽으로 가리켜보면 이렇게 되면서 배 쪽에 화살표를 찌르는 배 아래쪽에 화살표를 찌르는 형태가 되고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럼 이것과 이렇게 생긴 것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건 여기에 있네요. 그죠? 실은 아까 여기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봤던 관계랑 같은 관계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얘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맞네요. 그죠? 이 부분은 맞는 거죠. 그럼 요 쌍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요 쌍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 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를 4칸이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찌르는 게 이쪽이 되고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렵지 않게 회전되지 않은 형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맞죠. 그러면 얘는 볼 필요 없이 어쨌든 두 개가 맞았으니까 2번도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를 보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자꾸 얘를 기준으로 보냐면 얘는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고 얘는 회전해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잖아요. 180도 회전하면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했을 때 다른 모양인 거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얘를 기준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개의 관계는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얘는 화살표를 얘를 찌르는데 여기 화살표는 얘를 찌르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얘일 수도 있으니까. 얘일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얘는 얘였다면 여기가 얘였잖아요. 그럼 얘는 얘겠죠. 그러니까 여기 x니까
여기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바로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맞는 거냐? 다시 봐야죠.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봐야 되네요. 그죠? 근데 이것과 이 관계를 볼 때도 이 일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일자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것에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이 벽에 붙어 있잖아요. 거의 더 가깝잖아요. 그럼 여기도 오른쪽이어야 돼. 근데 이건 왼쪽이네. 180도 회전하면. 그러니까 안 맞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틀렸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나는 회전하면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자꾸 헷갈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역시 관계로 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두 개 사각형 중에 이 변에 더 가까운 건 이쪽이에요. 이쪽인 건 오른쪽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이 일자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오른쪽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이 화살표 쪽과 반대쪽이 붙어 있다. 똑바로 그리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일자가 이렇게 있을 때 네모가 지금 현재 이거냐 아니면 있을 때 이거냐 지금 이거잖아요. 이럴 때 이게 왼쪽이 가깝냐 오른쪽이 가깝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살표가 현재 이렇게 생긴 거니까 화살표가 찌르는 쪽, 이 왼쪽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화살표가 찌르는 쪽과 대각선에 있는 쪽이 가까운가 화살표가 찌르는 쪽, 그쪽이 가까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고요. 관계로 생각하면.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보니까 화살표가 찌르고 있는 쪽의 대각선 쪽, 이 형태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답이려면 얘 둘의 관계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화살표가 찌르는 쪽과 같은 방향, 그죠? 이쪽이잖아요. 같은 방향 쪽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는 이 모양이어서는 안 돼요. 이 모양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 그럼 더 볼 거 없어요. 틀린 게 나왔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시간만 조금 연습만 하면 시간을 확 줄여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틀렸음이 명확하죠. 그냥 오늘따라 이렇게 접어봤는데 머릿속으로 해봤는데 이 감이 이거 같아. 약간 느낌이 이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딱 보이잖아요. 틀린 부분이.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나머지도 왜 맞는지 볼게요. 첫 문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관계랑 똑같잖아요. 이 둥그런 부분에 사각형이 닿아 있는. 사각형 두 개짜리가 닿아 있는. 근데 얘는 보니까 화살표가 찔리는 부분 쪽으로 같은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이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이 관계는 맞고 그 다음에 이거 별과의 관계를 보면 이 관계란 말이에요. 화살표가 별 쪽으로 내려가서 찌르고 있는데 별은 또 이 화살표 쪽을 찌르고 있어요. 그죠? 별 쪽으로 찌르고 있고 이렇게 찌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 관계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일자를 이렇게 딱 그려보면 이 등 쪽으로, 그죠? 이래 등 쪽으로 지금 뭐 화살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예요 지금. 그럼 얘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네 칸이니까 넘겨서 밑으로 내리면 이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이 둘의 관계는 얘하고의 관계죠. 얘하고의 관계.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맞다는 걸 확인하죠. 화살표 찌르는 쪽으로 같은 쪽으로 이 사각형이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맞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처럼 느끼실지 몰라도 실제로 볼 때는 어디 보자. 관계가 맞나? 맞나? 오케이. 맞나? 오케이. 여기는 이거 안 맞는데? 딱 이렇게 틀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최악의 경우에 10쌍을 보는 거지 10쌍을 다 보지 않아도 되고 실은 한 쌍을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초나 6초나 이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치면 최악의 경우에 10쌍을 보더라도 1분이잖아요. 그럴 때나 1분이 걸리는 거지 중간에 답이 나오면 바로 이제 더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제는 당연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굴리기, 넘기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을 좀 볼까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전개도끼리 비교하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회전했을 때 모양이 계속 다르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이거 그리고 온천 표시 정도 요 4개 정도가 그럴 것 같아요. 뭐 삼각형이고 얘도 이제 이쪽을 위쪽이라고 보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죠. 아니면 뭐 삼지창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도 편하고 이도 이제 뭐 위쪽을 이쪽이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그냥 Y자 모양이다. 이렇게 인식해도 좋아요. 어쨌든 뭐 편하신 대로 인식하면 되는데 하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그럼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삼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생긴 뭐 동그라미 삼각형이지만 이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이 맞는지, 만약 이걸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그럼 이것이 맞는지를 5번을 빨리 보고, 이것이 기준이 맞는지를 5번을 빨리 보고, 5번 빨리 보고, 5번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맞다. 그럼 이 맞은편이랑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를 5번 빨리 보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일단 볼게요. Z 표시가 있네요. 그죠? 똑바로 서 있는 Z 표시로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이거 보면 180도 회전하면 똑같은 Z 표시니까 이거 맞고, 여기서 같은 경우 얘가 이쪽 글러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요 관계가 요 관계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이 두 개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이렇게 내려서 얘는 위쪽으로 오겠지만 하여튼 Z 표시를 이렇게 만들고, Z 표시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어긋나는 부분이 없네요. 뭘 찌르는지 볼까요? 요 E자처럼 생긴 거, 우리는 2라고 그냥 인식하기로 하죠. 이번에는 삼각형이 2를 찌르고 있다. 2의 밑에 쪽을 찌르고 있다. 얘도 뒤집어 보면 E자, 여기서 이제 티읕이라고 보는 게 여기서 3자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3자요. 그죠? 여기는 3자가 뒤집어지면 될 것이고, 얘도 얘를 이렇게 굴려보면 이거랑이 같은 관계잖아요. 그냥 같은 관계가 되는 거고, 얘도 3자처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랑의 관계인데 좀 머네요.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 세 개를 내렸다가 이걸 다시 위로 넘겼다가 다시 왼쪽으로 굴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시계 방향 90도 돌았다가 위로 넘겼다가 다시 시계 방향 90도 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 90도 도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굴리면 이렇게 되는, 원래 모양이 돌아온다고요. 그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한 번씩 섞이면서. 그래서 어쨌든 요 관계가 요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어긋나는 게 없네요. 왼쪽을 볼까요? Y자 표시가 약간 이렇게 Y자에 벌어진 부분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얘도 그렇게 돼 있고, 얘도 이거를 이렇게 세워보면 이렇게 되니까 Y자에 벌어진 부분이 다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이것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여기선 이렇게 볼까요? 이 세 개를 세워요. 이렇게. 그럼 삼각형 이렇게 생겼을 거고, 삼각형이 4개니까 하나, 둘, 셋, 4칸이니까 넘어올 수 있잖아요. 넘어오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역시 Y자에 벌어진 부분이 이 왼쪽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왜 이렇게 안 보이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은 여기까지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이 한 2-30초 정도 안에 해결이 됐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있네, 맞네,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봐야 되니까. 자, 삼각형이 뭘 깔고 서 있는지 볼까요? 온점 표시네요. 온점 표시가 이 오른쪽으로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삼각형의 이쪽.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약간 방향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면, 그럼 얘는 좀 덜 헷갈리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굴리는 것보다 이 세 개를 굴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세 개를 굴리면 이런 모양이 되면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이거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굴러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맞고, 얘도 그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 김에 여기에서 뭐 얘를 이렇게 굴려보면 삼각형 이렇게 되면서 역시 관계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실은 이거랑 180도 회전된 형태라고 생각해보면 좀 더 쉽죠. 이것도 맞네요. 그럼 맞은편이 문제구나 해서 맞은편을 보는데, 그럼 X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X 표시를 봐도 나머지도 다 맞아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지? 이상한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문제도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요거는 연습 삼아서, 제가 이제 답은 알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연습 삼아서 이렇게 다 해본 거고요. 여기서는 답이 뭐 때문에 답이 갈리냐면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개도에서는 이런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모양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동이 되거나 위치가 바뀌냐면 회전 아니면 넘기기. 그죠? 그러니까 굴리기 아니면 넘기기였잖아요. 그죠? 굴리기 아니면 넘기기였는데, 굴리던 넘기던 간에 이 모양 자체가 회전으로만 이게 모양이 변하지,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대칭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개도에서는 어떤 도형이 대칭이 일어난 도형의 형태로 여기 딱 보여지고 있으면 그거는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원래 1이었던 게
갑자기 이가 나오는 상황처럼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도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도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인데요. 전개도에선 대칭이 일어날 수는 없나요? 없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대칭이 있는 도형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도형은 대칭이 일어나면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 이 도형은 대칭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 이 온촌 표시예요. 이거랑을 딱 비교해 보시면 바로 보일 거예요.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얘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던 것이 허무할 정도로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달라서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전개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기 편한 얘랑 비교를 좀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계 방향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죠. 이거랑 같은 거고 이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가 잘못된 거다 해서 답이 4번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연습 차원으로 이제 꼭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게 다른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다른 전개도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예 이상한 그림이 나오기보다는 대칭 혹은 약간 다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도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종이접기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종이접기입니다. 종이접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접은 모양의 뒷면을 유추하는 문제 아니면 자르거나 펀칭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뒷면 보는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1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근데 좀 문제가 쉬우면 뒷면 보는 문제가 쉬우면 이것도 역시 1분 안에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1분 정도 시간이 걸리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거는 추세라기보다는 각각 그때그때 약간 분위기가 있는데 요즘의 종이접기의 분위기는 어렵게 내거나 뒷면 보는 게 되게 막 이상하게 접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보여지더라고요. 펀칭 같은 경우도 뭐 구멍을 좀 간단하게 뚫거나 이렇게 예전에 펀칭 같은 경우는 막 삼각형으로 뚫기도 하고 사다리꼴로 뚫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는 분위기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교재에는 그런 유형도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종이접기 유형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반기 뭐 항상 출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여러분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떻게 이동되는가, 어떻게 이제 접혀가는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건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펀칭도 비슷하고 자르는 것도 비슷하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습 전략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으로 바로 가보죠. 종이의 뒷면을 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접은 형태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좀 해볼 텐데 일단 기본기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의 뒷면을 바로 그리는 게 좋다고 했죠. 뒷면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접는 건 이렇게 접었을 겁니다. 그죠? 뒷면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에 접었을 때 뭐 이게 이제 내려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뒤로 접혀가는 거겠죠. 하여튼 그것을 좌우 대칭했을 때 모양을 지금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좌우 대칭했을 때 모양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의 뒷면은 이건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 접혀서 이게 오는 거니까 그죠? 앞으로 접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어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쪽에다 그리면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그리네요. 이렇게 접네요. 그죠? 물론 이거보다는 좀 더 이쪽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접죠. 근데 이 부분은 뒤로 접혀가네요. 그럼 이게 이렇게 접혀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접혀온 그림을 먼저 좀 그려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원래 남아있는 애들을 살짝 그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준 다음에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왔기 때문에 이만큼이 여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보면 알지만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변과 평행한 변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거를 뭐 시계 방향 90도 회전한 모양으로 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은 해 두시되 만약에 외곽선의 모양이 그냥 이 모양이 됐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그냥 바로 쉽다면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게 여기에서 이렇게 온다면 이 외곽선만 보더라도 시계 방향 딱 90도 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바로 적용시켜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네요. 여기를 접는 거죠. 이렇게 접는 거고 이거를 앞으로 접어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부분이 뒤로 접혀가는 걸 텐데 뒤로 접혀가니까 이 경우에는 뒤로 접혀가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그만 이겠지만 여기선 뒤로 접혀갔을 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조금 여기다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데 여기의 길이를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죠? 제가 이제 손으로 그린 거다 보니까 여기와 길이가 좀 차이가 나지만 이 그림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접힐 때 이렇게 접힐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접히겠죠. 정확히는 여기 접힐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에다 적용시킬 때 다시 그림을 그릴 때는 그거를 좀 감안하면서 여기서 이 정도로 접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부분은 원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 원래 남아있는 부분 그래서 요거까지 이거에다 이것까지요. 그려주고 그다음에 요 위에 여기 삐져나온 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만큼까지 와 있는 상황 여기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접혀왔지만 그럼 이 모양이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요 선이.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이 여기에 그려진다라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뒷면이 이건, 이것의 뒷면이 이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뒷면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시를 해나가는 게 그나마 연습했을 때 빨라지는 방법이지 눈을 감고 머리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 머리로만 하다 보면 이게 실수할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할 때도 꼭 적으면서 계산하잖아요. 그죠? 곱하기를 암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적어가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좀 더 빨리 연습하는 거. 그러면 이제 시간은 확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되고 여기를 접네요. 약간 여기서 내려진 부분까지 접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약간 내려진 부분까지 접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쪽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뒤로 접혀가는 거라면 이게 우리 앞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외곽선을 보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다시 그려보면 외곽선만 그려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 여기 약간 삐져 내려와야 되죠. 근데 외곽선만 보면 이렇게 생긴 이 외곽선이 탁 하고 접혀 와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다 그려보면 이거랑 똑같은 외곽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에서 이것을 축으로 접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정도 길게 약간 삐져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이것에 딱 대칭된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로 붙냐? 이게 이렇게 넘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뭔가 덮일 텐데 이 모양이 이게 여기까지 오는가, 요 끝부분이 여기까지 오는가 더 넘어가는가에 대해서는 밑에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뭐 이런 부분은 여기 좀 보이긴 하는데 딱 넘어가면서 이게 요 끝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사선에 딱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살짝 넘어와 있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요 사선으로 내려오는 게 시작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복잡해지면 그림이 복잡해지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덮인 부분을 이렇게 덮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요 부분하고 여기 약간 삐져나온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 살짝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밑에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요 그림이죠. 여기 이거 있잖아요. 요거가 여기 보니까 반시계 90도 돌았네요. 그럼 반시계 90도 돈 모양을 여기다 적용시켜주면 되죠. 이 긴 거는 여기가 될 것이고 여기 살짝 삐져나온 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답이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시 뒷면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전공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이게 답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거는 좀 복잡한 유형의 문제이니까요.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실제 시험 보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일단 밑에 여기 이제 여기서 어디가 다른지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죠? 이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얘만 제대로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만 되는 거죠. 5번만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뒷면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철저하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는 연습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문제 수도 좀 많아지고 그랬으니까요. 철저히 연습하시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면 어쨌든 분명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종이를 자른 후에 펼친 모양을 고르는 문제. 이거는 펀치하고 결국은 비슷해요. 소재 자체는. 근데 이거는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잘랐다. 각도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서 펴 나가는 게 좀 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기다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를 잘랐고 자른 부분은 색칠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랐네요. 자른 부분 색칠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어디만큼 잘랐는지 어느 부분이 좀 헷갈리시면 이런 선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일단 이 위로 열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랑 열은 것을 똑같이 여기다가 그려주면 일단 이 부분을 그려주면 이거랑 딱 같은 길이겠죠. 여기 이렇게 이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 뻗어나가는 거 똑같이 이렇게 뻗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대칭인 걸 그렸고 이 안에 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펼쳐가면서 결국 이 구멍의 모양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끝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끝에 이렇게 걸려야 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을 좀 참고로 보신다면 이 선을 기준선으로 보신다면 여기 끝에 걸렸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을 더 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보니까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여기는 마름모 형태가 두 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랑 대칭된 거를 그린 거기 때문에 요거 말고 얘네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죠? 됐습니다. 해서 요 그림까지 고요. 이게 이제 요 그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선 이렇게 약간 여기가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약간 크게 그렸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약간 요 중간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면 여기에 요 길이가 약간 반 정도까지만 와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요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피면 이렇게 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똑같이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도 이만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정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 남은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걸 보면 딱 요만큼이죠. 여기 요 길이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펴진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 선을 기준으로 뭔가 어디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이런 걸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펴졌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일단 요거부터 요거는 여기가 되고 여기는 여기가 되겠죠. 이건 뭐 어려울 거 없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선에 딱 걸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름모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마름모가 전체가 다 형성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잘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반만 이쪽에 그려져야 되고 이렇게 여기 딱 끝에 걸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마주 보는 게 얘랑 마주 보는 상황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반지점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 펼쳐 나가는 걸 하려고 하는데 펼쳐 나가는 거는 이렇게 펼쳐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이 펼쳐지는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가지를 않으니까. 그죠? 하기 때문에 얘네들만 영향을 미치고 여기 얘는 요 네모, 얘는 이 마저 네모.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약간 이 그림. 정확히 말하면 얘는 마름모, 얘도 마름모, 얘도 마름모. 얘는 삼각형, 사각형 4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끝부분을 보더라도 여기 끝부분에는 뭐가 새로운 게 이런 식으로 잘려있는 게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죠? 이런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마름모가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름모 3개인 거는 다 비슷한 얘는 2개밖에 없네요. 안 되고 2번, 5번이 남았는데 2번, 5번의 차이를 보니까 여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여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니까 5번도 잘못됐고 그럼 답은 2번. 선택지를 골라내는 이 과정에서도 이거를 똑같은 걸 그냥 찾겠다로 하시기보다는 그림이 좀 더 복잡해질수록 그냥 아닌 걸 지어나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여기 좀 여기 어디까지지 이게 좀 의아하다면 계속 이 선들을 참고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종이에 펀칭한 후에 펼친 모양을 고르는 문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전에 본 거랑은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멍을 뚫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죠. 정확한 구멍의 위치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펼치는 방향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두 번이네요. 그러니까 두 번을 따로따로 보는 게 좋겠죠. 일단 얘는 이만큼이 다 펼쳐졌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다 펼쳐진 게 아니죠. 이렇게 펼쳐진 건 아니고 약간 밑에 이만큼이 남도록 펴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펴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위치를 봤을 때 구멍과 이 꺾인 점의 위치를 봤을 때 보면은 이 꺾인 점보다 좀 더 위에 구멍이 위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구멍 3개의 위치도 보면 여기서 이제 원래 그림을 보면 여기 삼각형에 여기도 이제 이런 삼각형이 뒤에 숨어 있는 형태라고 보고 위에 이렇게 마름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라고 봤을 때 여기 보조선을 좀 그려주면 좀 더 위치가 명확한데 얘는 여기 가운데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그 일직선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에서 거의 벽에 붙어 있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나중에 펼쳐갈 때 어떤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게 요쯤이구나라는 걸 좀 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동그라미가 그려질 것이고 얘 같은 경우 여기에 반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질 겁니다. 그죠? 말하자면 펼쳤을 때 여기가 여기 이제 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어야 돼. 여기를 이렇게 접했으니까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볼 때 여기에서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여기 이제 펼쳐졌을 때 길이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요 길이 여기하고 여기를 보자면 여기가 그죠? 얘가 이만큼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 길이만큼이 딱 펴졌다라고 보는 게 딱 편해요. 그러면 이 외곽선이 딱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 길이만큼이 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외곽선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약간 정확하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길이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길이하고 이만큼 길이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구멍을 뚫으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를 약간 이렇게 참고선을 그려주면 얘는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돼요. 그죠? 요 반의 약간 왼쪽.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약간 위에 요 동그라미가 여기에 이제 구멍이 형성이 되겠죠. 이 두 개는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얘를 대칭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 축을 대칭으로 이렇게 참고선을 그려주면 얘는 요 지점, 얘는 요 지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펼쳐야 되네요. 열어야 되는데 여기 꺾인 부분에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참고선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했냐면 얘를 대충 그리면 여기 걸쳐지는지 이만큼 넘어오는지 이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선을 그려가면서 했던 거고 그럼 여기 꺾여지는 부분부터 펼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펼치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가 되냐면 이 꺾인 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꺾인 점을 기준으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좀 더 위에 있으니까 이만큼 그죠? 이만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여기 끝에 거의 걸쳐 있고 거의 끝에 이제 딱 붙어 있고 나머지 요거 다 그려줘야 되죠. 얘는 마저 동그라미가 되고 이 두 개는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위로 열어주면서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자 위로 열어주면 이렇게 열릴 거란 말이에요. 자 열리는데 일단 열린 형태를 봤을 때 얘는 여기가 될 건 알겠어요. 얘도 여기가 될 거는 알겠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만큼의 길이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일까요? 여기까지일까요? 한 여기까지일까요?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따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약간 선택지를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선택지를 보면은 보세요. 여기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까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죠? 얘도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위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편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편 거기 때문에 다 그래요. 위치만 잡아보면 일단 요 위치가 될 텐데 뭐 지워진 건 지워진 거라고 치더라도 대충 이 위치가 될 텐데 그죠? 요까지는 있으니까 여기 밑에 여기까지는. 근데 그 펼친 모양을 보면 어디도 반 걸쳐 있는 것도 없고 막 세 개 나와 있는 여기가 하나 둘까지만 나와 있지 세 개 나와 있는 경우도 없잖아요. 다 많아봐야 두 개잖아요. 그죠? 많아봐야 두 개, 뭐 하나짜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펼쳤다는 걸 그림에서 조금 이 선택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까지 온 것으로 선택지를 약간 참고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고 치면 이제 이 모양으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보니까 여기가 없으니까 답이 안 되고 1번하고 4번이 남았는데 1번하고 4번이 어디가 다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1번하고 4번은 여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둘에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없는 이게 맞고 있는 얘가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종이접기하고 펀치 문제 같은 경우, 종이접기, 펀치, 혹은 이제 가위 자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 선정이 조금 필요했는데 그것도 약간 참고선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출유형 공략 이번 시간에서 그래서 종이접기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기출유형 공략 문제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